양인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격일까요? 양인을 사주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강한 자존심과 엄청난 집념, 그리고 불타는 경쟁심이랍니다. 이들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끈기가 대단하죠. 하지만 이러한 강한 에너지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대인관계에서 독선적이거나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심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을 조심해야 해요. 양인은 이처럼 양면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구성이 좋지 않으면 불량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결국 양인을 가진 사람들은 칼 같은 강한 힘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강한 에너지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죠. 양인의 힘,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앞서 양인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양인의 힘이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강렬한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답니다. 특히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양인의 힘은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검사, 군인, 의사처럼 강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이 요구되는 직업들이 있죠. 이런 분야에서 양인을 가진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양인의 집념이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양인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양인의 힘은 여러분의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사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화와 오화양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정화인성과 오화양인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둘 사이에는 흥미로운 관계가 숨어 있어요. 정화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인성은 공부나 자격증을 의미하죠. 만약 내 사주에 정화인성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국가 자격증과 같은 전문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화양인이 등장합니다. 이 오화양인은 정화인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즉 투출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화양인은 아까 설명했듯이 칼처럼 날카롭고 전문적인 기운을 상징해요. 그래서 정화인성과 오화양인이 함께 있으면 칼을 쓰는 것 같은 아주 강하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조합은 마치 아주 날카로운 도구를 다루는 전문가의 모습과 같아요. 의사가 수술용 칼을 능숙하게 다루거나 요리사가 식칼로 예술적인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화인성과 오화양인의 관계를 알면 여러분의 잠재적인 전문성을 엿볼 수 있답니다.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 왜 순하고 그릇이 클까요? 사주에 삼합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격이 순하고 포용력이 크다고 해요. 삼합은 땅의 기운을 나타내는 지지에서 세 글자가 모여 특별한 기운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목국은 해묘미, 화국은 인오술, 금국은 사유축, 수국은 신자진으로 예를 들어 이는 봄, 오는 여름, 술은 가을이 모여 인오술 화국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지지에 삼합이 있으면 여러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성격적으로도 둥글둥글하고 너그러운 면모를 보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모여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삼합은 여러 기운을 조화롭게 묶어준답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은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를 아우르며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삼합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리더로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내 사주에 삼합이 있다면 자신의 너그러운 마음과 큰 포용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아요. 인호술 화국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앞서 설명한 인호술 화국은 지지의 인, 오, 술. 세 글자가 모여서 강한 불의 기운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목은 불에 타는 나무와 같아서 간에 해당하는 기운인데요. 인호술 화국이 강하면 이 인목이 불에 타버리기 때문에 급성 간염과 같은 간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인목은 자식을 의미하기도 해서 자식에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풀이도 있답니다. 그리고 술토는 위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이 역시 불에 타버리면 위험으로 고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사주의 기운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인호술 화국처럼 특정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해당하는 장기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평소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답니다. 5월에 큰 산에 불이 난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주에 5월에 큰 산에 불이 난 것과 같은 아주 뜨겁고 건조한 기운이 강한 경우가 있어요. 5월은 1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이고 여기에 큰 산이 불에 타는 형국이라면 그 사주는 그야말로 뜨겁다 못해 마른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사주의 물기운이 너무 부족하고 조열한 기운이 강하면 우리 몸이 물을 갈구하듯이 사주에서도 물기운을 강하게 찾게 됩니다. 물은 사주에서 여자, 술, 돈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5월에 큰 산에 불이 난 듯한 사주는 물기운을 매우 탐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해요. 이는 사주가 균형을 맞추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물을 찾고 너무 차가우면 불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여러분의 사주가 이렇게 조열한 기운이 강하다면 평소 물을 많이 마시고 차분하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답니다. 배우자는 월주에 있는 무오이다. 모친궁에 있어 때론 엄마처럼 자상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로 비견이라 어깨동무하는 친구 같은 배우자입니다. 또한 양인이라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무척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화는 무토의 양인의 혐침살이라 현직의 간호사인데 오화 안에 정화가 투출하여 알아주는 실력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주 속 오행의 특성을 알면 다양한 방식으로 약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